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 드리고 그다음에 게이미피케이션에 관한 질문도 있어서 네 그것에 관한 이야기들도 조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이 보드게임 북이잖아요. 네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저희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그러니까 게임을 교육과 함께 연결시켜서 저는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원래 이 게이미피케이션이란 단어는요. 게임 플라스피케이션이라고 해서요. 그 게임화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제로 제가 보드게임 교육과 만나다라는 책을 썼었고요. 이 책을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면서 들어왔던 이제 이 책을 사용하셨던 분들의 그 반응이 뭐였냐면 "이게 실제로 교구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지금 이 게임은 뱀주사위 놀이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많이들 해 보셨죠? 네. 뱀주사위 놀이 아마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네. 저희 선생님들 끄떡끄떡 그러니까 저랑 수업해 보신 선생님들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제 다들 아시고요. 그리고 저희 최쌤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예전에 교육 때문에 알게 되신 선생님이신데 최 선생님 연세도 이걸 해 보신 연세이시죠. 네 지금 씩 웃고 계신데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이때 당시에는 사실 그냥 가지고 놀았어요. 얘는 그냥 네 이렇게 지금처럼 주사위를 굴려서 그냥 가지고 놀기만 하면 되는 놀이판이었거든요. 이건 교육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게임화라고 하기보다는 얘는 그냥 게임인 거죠. 그냥 놀이이고. 그런데 인제 이게 이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내게 되면 이게 게임화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이 게임판 안에 어떤 스토리가 들어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네 이 책 안에는 요런 그림들이 있죠. 네. 요런 그림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4 번에서 뭔가를 했더니 이게 고속도로거든요. 고속도로를 타고 16 번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훌쩍 올라가고요. 8 번에서 뭔가를 했더니 12 번으로 쑥 올라가게 돼요. 반면에 보시면 28 번에서 뭔가를 했더니 6 번으로 내려오게 되고 30 번에서 뭔가를 했더니 10 번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 게임판을 주고 자, 이 게임판에 담겨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어떤 이야기가 들어 있을까를 했을 때 자,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보면 이제 보이시죠? 4 번은 아이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착한 일을 했더니 16 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칭찬도 듣고 지금 할아버지가 흐뭇한 얼굴로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죠. 8 번도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짜잔 12 번에 내가 트로피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 보상이 따르는 그러니까 뭔가를 잘하면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을 하면 나에게 좋은 보상이 따른다. 이게 이제 8 번에서 12 번으로 가게 되는 이제 요런 내용들인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음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것도 있잖아요. 28 번에 보시면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다 말고 책을 펼쳐 놓고 뭐라고 있어요? 네. 쿨쿨 자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쭉 내려와서 6 분에 와서 이제 "한 푼 줍쇼."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라든지 30 번도 마찬가지인데 벽에다가 열심히 낙서를 했어요. 낙서 금지라는 글까지 써 가면서.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10 번에 와서 엉덩이를 찰싹찰싹 네 맞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 자체가 인과응보 그다음에 권선징악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네 그다음에 나쁜 일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것에 대한 벌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 이 게임판 자체가 1970 년대에 만들어진 게임판이다 보니까 이게 시대별로 또 인제 게임판들이 쪼끔씩 변천을 하는데요. 1970 년대에 만들어진 게임판이다 보니까 그 시대의 어떤 그 문화
그다음에 그 시대의 가치, 그다음에 정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게임판 안에 들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게임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이 게임판 안에다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담았지만 사실 그 담았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여기에는 번호가 보여지지 않는데요. 어이구,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20번이 네, 몇 번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74번까지 고속으로 완전 고속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고속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번 그림을 제가 좀 키워 놨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그 20이라는 숫자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경찰이에요. 네, 경찰이 네 있고 그다음에 아이가 누군가를 경찰에게 지금 신고하고 있어요. 근데 아래에 그 하얀색에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1970년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네, 최영진 선생님 누굴까요? 네, 마이크 잠깐 풀어 주시고 네. 예. 누굴까요? 간첩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네. 우리 시대가 이해할 수 있는 요즘 아이들은 이야기하면 간첩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네, 아무튼 이때 당시 70년대였기 때문에 간첩 신고를 하면 20번에서 74번으로 훌쩍 네,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이건 그냥 놀이였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교육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잘만 활용했다면 도덕 시간에 쓸 수 있는 자료였어요. 네. 저희에게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 돼가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 그냥 제가 게임판을 살펴보고 '어 얘 왜 올라갔지? 얘 왜 내려오지? 나 왜 내려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만 지도를 해 줬다면 도덕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로 쓸 수 있었던 게임판이 그냥 놀이로만 네 인제 지나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려와서 저는 게임화를 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게임화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게이미피케이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것은 게임이라는 영어 단어에다가 피케이션, 무엇 무엇 화라는 말을 붙여서 네, 만들어진 거고요. 게임적인 사고와 게임적인 기법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를 몰입시키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몰입이잖아요. 재미있어야 몰입을 하고 관심이 있어야 몰입을 하고 네 그다음에 내가 쪼끔이라도 아는 것이 있어야 몰입을 하고 네 이렇게 몰입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재미를 데리고 온다라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이런 게임화를 네 경험하고 있어요. 네. 우리 커피 드시러 가시잖아요. 커피 드시러 가시면 거기서 뭘 해 줘요? 나에게 포인트를 쌓아 주죠. 어떤 곳에서는 점수를 쌓아 주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스티커를 붙여 주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참잘했어요와 같이 도장을 찍어 주기도 하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거를 내가 몇 개를 모았는지에 따라서 1 년에 뭐 몇 번 이벤트를 해서 네 계속 비쌈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타벅스를 마실 수밖에 없는 이런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게임이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 심리나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적용을 해서 "다른 데 가지 마. 우리에게만 와." 내지는 "나는 너를 늘 즐겁게 해 주잖아."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몰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주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게임을 가지고 하면 사실 학습의 효과도 있어요. 저희 질문 중에 또 요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드게임을 했을 때 학습에 얼마나 네 효과가 있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수업했을 때 아이들 반응은 "아 선생님 사기꾼 같아요." 이거였어요. 여기에 썼던 말이 저랑 수업했던 아이들의 반응이었거든요. 제가 아이들 보고 "그래 그럼 선생님이 사기꾼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임 하지 말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좋아요. 아니요. 되게 재밌어요." 뭐 이렇게 반응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수업 시간 안에 조는 애들이 없었고 자는 아이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업 시간 안에 본인들이 계속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본인들이 생각하고 본인들이 사고하고 그다음에 이 뒤에 게임하라는 과정을 위해서 앞에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조금 읽어야 되고 조금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 보면 학습적인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이랑 이런 수업을 했었는데 고등학생들은 어떻게도 응용을 했냐면 저한테 이제 이거를 배웠던 학생들이 그때 제가 수업했던 아이들이 심화반 아이들이었어요. 고등학교 1 학년이었고 심화반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각자 과목을 정해서 질문 카드를 만들고 네 이제 그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질문 카드로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질문 카드를 또 이렇게 주사위에 굴리는 주사위 판에다가 질문 카드를 이렇게 뒤집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질문 카드를 뒤집어서 네 질문 카드에 답을 하면 네 자기가 보상을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아이들이 그다음에 또 모르면 찬스 카드를 써서 친구한테 설명을 듣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또 응용을 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냥 막 외우는 거보다 일단 내가 게임판을 만드는 과정이 공부가 되는 과정이었고 이거는 인제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하기 위한 과정인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공부를 쪼끔 더 연결을 좀 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인제 그런 방면이 내가 직접 만들어 보면 봄으로써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나는 이 과목이 어려웠어.' 했던 친구들에게는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의 설명도 듣고 그다음에 이 카드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또 등장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서 실제로 성적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됐다라는 게 그때 인제 고등학생 친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드게임으로 교육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네 올려 놨고요. 실제로 제가 이 보드게임을 처음 만들고 활용했던 때가 2007 년이었어요. 2007 년도에 그 재경부에서 네 재미있게 배우는 세계화라는 이 책을 만들어 냈어요. 이렇게 이 책은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네 세계화를 주제로 그 재경부에서 발행하는 부교재였었어요. 부계제였고 그다음에 이 세계화를 중점으로 조금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그 어떤 이론 부분과 그다음에 인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려면 활동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해서 이제 활동 부분을 이렇게 인제 담아서 내는 책자였는데 사실 이제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에게 "활동지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의뢰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활동지를 못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경제예요. 저에게 있어 일단 저에게 경제는 부 뭐 가 가치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집은 사는 곳 그다음에 자동차는 굴러다니면 되는 곳. 이제 그냥 이렇게 경제적인 개념이 별로 없는 저에게 인제 이런 걸 가지고 수업할 수 있는 활동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캔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몇 바퀴 이렇게 몇 분을 만나 보셨나 봐요. 몇 분을 만나 보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이제 제게 의뢰가 왔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러면 이게 활동지가 아니라 다른 활동물로 만들어도 되냐?"라고 여쭤봤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하셔서 이제 이게 인제 성사가 돼서 저도 여기 안에다가 게임을 담게 됐었어요. 제가 2003년 정도부턴가 저희 동네에서 작은 그러니까 작은 어 문화센터 동네에 있는 문화센터를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동네에 있는 문화센터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을 수는 없었고 네 저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때 제가 동네에서 문화센터를 했던 곳에 교실이 방이 이제 3 개가 있었는데 이 3 개의 방에 인제 어떤 선생님들을 모셔서 그러면 이렇게 요일별로 '프로그램들을 돌릴까.'라는 고민을 할 때 제가 그때 이제 모셔와서 했던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보드게임이었었어요. 어
보드게임을 그때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해서 했던 단체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걸 하면서 이 보드게임을 통해서도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경험을 했었고, 사실 저의 보드게임의 경험은 아까 이제 뱀주사위도 있지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이제 사들고 오셨던 부루마블, 사실 그때 당시에 저에게 부루마블은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이 부루마블 안에서 저는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는 어렸을 때는 은행 거래는 다 어른들이 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 부루마블 안에서 은행 거래 처음 해 봤거든요. 네. 어 은행에 돈을 교환하고 제가 또 이자를 받고 뭐 이런 거를 사실 그 부루마블을 통해서 저는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그 게임을 통해서도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 이 시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2007년 생각해 보시면 FTA 반대 막 이런 네, 움직임이 있을 때라서, 그때 이제 막 시골에서 소 끌고 서울로 올라오고 막 이럴 때예요. 그래서 트럭에다가 막 이렇게 돼지 막 싣고 막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시고, 그래서 인제 뭐 FTA 자유무역 반대 뭐 이런 거 외치실 때인데, 저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무역을 해야 합니다.'라는 프로그램을 들고 지방마다 다니면서 이제 교사 연수를 한 거예요. 근데 광주에 갔을 때인데, 광주에 갔던 이제 기억이, 저는 지금도 이제 그때 사실 굉장히 무서웠어요. 선생님들께서 전부 다 이제 다른 지역은 서울이나 대전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제가 교육했던 교육장이 도심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약간 좀 도시화가 되어 있어서 특별히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데, 광주는 교육장도 도시에 없었고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예. 광주는 이제 교육장도 도시에 없었고, 네, 그다음에 광주라는 지역 자체도 도시보다는 약간 시골스러웠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2007 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교사 연수를 갔는데,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다 어떤 모습으로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팔짱을 딱 끼시고, 네, 몸은 딱 뒤로 앉으신 다음에 그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보고 지금 이 시국에 우리한테 자유무역을 강의하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얼굴로 쳐다보시면서, "그래, 너 어디 한번 얘기해 봐봐. 내가 네 얘기 듣고 조목조목 따져 주리."라는 표정으로 네,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주눅이 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좀 전에 서두에 깔았잖아요. 제가 경제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이분들이 그 이론에 쓰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그냥 게임을 만든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이 저에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분들은 사회과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또 경제를 가르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든지 간에 뭔가가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전 잘 몰라요. 재경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하리라고 마음을 먹고 사실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처음에 이제 항의가 막 빗발치셔서 "이 시국에 우리한테 이런 걸 강의하라고요?"라는 이제 이야기를 직접 이제 하신 분들도 계셔서, 네, 일단 사용하시고 안 하시고는 선생님들 마음이신 것 같고, 저희는 일단 교사 연수를 하라고 하셔서 내려왔다. 죄송하지만 교사 연수 진행하겠다라고 하고서 게임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요청하신 게 뭐였냐면, "이거 안 파나요? 게임으로 안 파나요?"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 때문이었냐면, 네, 사실 이렇게 다양한 게임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던 거예요. 뭐죠? 뭐처럼 보이세요? 제가 지금 공유한 화면. 그쵸? 미은쌤, 머니, 돈이에요. 네. 선생님들께서 돈을 가지고 게임을 하셨어요. 가짜 머니이죠. 그런데 게임을 하시면서 이 돈을 내가 얼마나 많이 벌어 들일 수 있는가, 내가 이익을 얼마나 더 낼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막 머리를 쓰시면서 좀 전까지 '아, 이게 세계화 수업이야.'라는 걸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구 살 수 있냐?"라는 반응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느꼈던 게, 이게 선생님들께 이렇게 잘 먹힌다면 아이들에게도
수업할 수 있는 교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수업했던 자료들을 아까 보셨던 보드게임 교육과 만나다에다가 네, 좀 집어넣어서 이론과 함께 네, 게임들을 충분히 이제 보여드리고 선생님들께서 복사해서 쓰실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제공을 하다 보니 이런 게 다 복사해서 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선생님들께서 네, 조금 오려서 쓰고 싶어요라고 하셔서 또는 그냥 쓰고 싶어요라고 하셔서 네, 이제 요런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 책도 제가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 이런 거였어요. 저희 반에 수업 오는 아이들은 다른 이제 자유학기제 수업을 가면서 이게 특별히 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자유학기제에서 이걸 가지고 수업을 좀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반들은 모두 다 제과제빵반. 막 빵 만들고 먹고 그 향기 피우고 그다음에 옆에 반은 실제로 보드게임 반. 막 애들이 주사위에 굴려서 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반은 애들이 글도 읽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반은 어떤 반이냐면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오는 반. 벌점이 많은 애들이 오는 반 이런 반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것들을 좀 하게 됐죠. 자, 그러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면 미디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사이에서 감정 또는 정보, 의사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도구 또는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미디어를 리터러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리터러시란 읽고 듣고 이해하고 나누고 생산하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이야기하고 나눈다. 사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고력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사고력 이야기할 때 비판적 사고력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산해내는 것까지를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영상을 만들거나 또는 제가 신문을 만들거나 제가 책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행위와 꼭 만들지는 않더라도 내가 뭔가 하나 이야기를 만들어서 친구에게 전달하거나 네, 이런 것들도 모두 미디어 리터러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라는 건 사실 한쪽에서 한쪽으로 정보를 보여줌에 있어서 미디어가 얼마만큼을 딱 비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저 미디어에 담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해요. 근데 질문에도 그게 있었어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한가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 미디어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모두 객관적으로 모두 제대로 다 정리해서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디어는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디어가 보여주는 부분을 우리가 요것이 정답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이면에 다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고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속이는 미디어에 속지 않기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디어를 좀 잘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베리 덩컨이라고 하시는 분과 그분의 동료들이 연구하는 활동에서 미디어의 속성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미디어는 구성물이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구성을 하되 실제로 구성한다."라는 것. 그리고 미디어가 우리에게 전해 주는 의미를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미디어는 상업적 속성을 가진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언론이라든지 그러니까 방송 뉴스도 마찬가지고 신문 뉴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미디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이 미디어를 생산해 낼 때에는 그들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네, 그러한 방향으로 미디어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들을 조금 알면 네, 미디어를 우리가 좀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미디어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미디어의 속성을 좀 잘 알고 그 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그 미디어의 힘을 이용해서 네, 국민을 움직이는 이제 요런 도구로 또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는 미디어는 우리 생활 안에 널려 있잖아요.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보이는 사진도 그렇고 지금 김태숙 선생님 뒤에도 네, 사진이 보이고요. 최정민 선생님 집 벽에도 글자가 있네요. 네, 저것도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뒤로 보면 뭐 책꽂이가 있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미디어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널리 깔려 있는 미디어들을 접할 때 우리는 그러면 미디어가 보여주는 대로만 볼 것이냐 그대로 내가 다 믿어낼 것이냐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책도 결국은 누군가가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만들어낸 미디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책 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는 그런 어떤 중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보드게임 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보드게임 북은 네, 이제 여러 형태로 잘라내고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교구로 만드시면 돼요. 사실 저도 이 보드게임 북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네, 뒤가 없어요. 네. 뒤가 없고 앞부분 여기 몇 페이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부분들은 저는 이제 잘라내서 이렇게 카드로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카드로 만들어서 비닐 안에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카드들을 만들고 이 카드들은 지금 보시면 약간 빛 반사가 되잖아요. 네. 이제 요게 OPP 봉투에다가 잘 담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씩 원래 지금 이제 제공해 드린 종이로도 사실 빳빳하지만 OPP 봉투에다가 좀 담으면 이걸 또 조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요런 또 장점이 있고요. 요렇게 한번 담으시면 아무래도 인제 정말 카드를 섞을 때에도 네 요렇게 쪼끔 그냥 종이만 있을 때보다 네 느낌이 좀 있어서 요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수업해 보신 선생님들은 좀 아실 테지만요. 저는 다이소를 좀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다이소에 가시면 네 요렇게 지퍼가 있는 네 요런 도구들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 안에다가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엘자 파일에다가 네 게임 설명서를 담고 네 그다음에 아까 오렸던 이렇게 카드들을 담고 네 요렇게 해 가지고 지퍼가 있는 요런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같이 담아 두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또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아이들과 수업하시기도 좋으시고요. 또는 이제 저는 요것도 네 다이소에서 구입한 제품인데요. 그래서 요렇게 그 투명 파일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네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소에서 네 요런 것들을 네 제품을 구입을 해서 네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네 이제 요런 것들도 요렇게 다이소에서 구매를 해서 네 요 안에다가 이렇게 설명서도 넣고 네 설명서도 넣고 그다음에 요렇게 카드들도 오려서 네 집어넣었습니다. 안 보이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조금 보여 드리자면 그래서 요렇게 OPP 봉투에다가 네 요렇게 집어넣었어요. 네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요즘 네. 그래서 요렇게 또 집어넣으면 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네 교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네. 실제로 온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저도 온라인에서 이거를 좀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처럼 이제
실시간 수업일 때에는 요렇게 카드를 보여줍니다. 네. 아이들에게 카드를 보여주고요. 이게 저는 지금 거울 모드를 안 바꿔 놔서 이렇게 거꾸로 보이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모드를 바꾸시면 글자가 똑바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카드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제 생각을 해 보게 하거나 대답을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쓰고요. 실제로 또 아이들이 모두 다 이 게임을 가지고 있어서 게임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잘 만들어진 카드, 그다음에 이 카드의 내용들을 담을 때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요런 것들을 담아 놨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요런 다양한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그냥 요렇게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요렇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제 이건 실시간일 때 인제 이렇게 사용하시지만 우리 영상을 제작하셔야 되는 선생님들도 많으시잖아요. 이럴 때에도 영상 제작하실 때에도 카드를 모두 다 사진으로 찍으시면 저작권에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뭐 카드를 한 두세 장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찍어서 활용을 하시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네 인제 고렇게 몇 장 정도는 사진을 찍으셔 가지고 네 영상 제작하실 때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쪽 꼭 보여줘야 될 만한 내용들이다 하실 때는 그런 페이지들만 네 몇 개 활용하셔서 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들어온 질문 몇 가지를 쪼끔 이야기를 해 보자면요. 어 일단 유아나 초등학생 학부모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화면을 또 공유해서 한 가지를 또 좀 보여 드리자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이트에 가시면 네 요런 어 어린이를 위한,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네 아이고 네 그다음에 20 대를 위한, 네 그다음에 학부모를 위한 미디어 실버를 위한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책들을 쪼끔 활용하셔 가지고 네 아이들을 교육시키시면 되는데요. 이 책은 언론진흥재단에다가 말씀하시면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내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저희 신나는 미디어 교육에서도 몇 번 이 자료를 올려 드렸고요. 이 중에 학부모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네 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크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로 네 또 조금 보시 살펴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요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질문을 들어왔던 것들을 몇 가지 조금 살펴보자면 "미디어 리터러시를 보드게임과 묶은 이유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를 보드게임과 묶은 이유는 사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아이들이 다른 반들은 이렇게 놀고 먹고 만들고 이런 걸 하는데 저희 반은 읽어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더라. 근데 이제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사실 미디어 볼 때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이렇게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게임 안에 다 넣어서 '놀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시켜야겠다.'라는 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게임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반복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 "외워라." 아니면 "이건 꼭 암기해.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게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네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게 주신 질문 중에 "주소를 알려주세요."라고 돼 있는데요. 밴드에 들어오셔서 신나는 미디어라고 검색하시면 신나는 미디어라는 밴드로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언론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네 지금 채팅창에다가 주소를 남겨 드릴게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www. 폼이에요. 그래서 forme.or.kr.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네 포미에서도 자료를 검색하셔서 네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디어 리터러시 보드게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노하우와 유의할 점. 그래서 제가 노하우는 알려드렸고요. 유의할 점은 보드게임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게임을 전체를 다 플레이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게임 교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쁜 중에 집필 활동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고 "아이디어 얻는 비결과 비전도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약간 다른 것들은 다 못하고 요것만 쪼끔 잘하는 분야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만 머리가 열려 있어서 라고 네. 그러면 이제 집필 활동이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집필 활동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 보드게임도 저 혼자 쓰지 않았거든요.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수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제 혼자 이렇게 작업하는 게 가능했지만 저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필 활동을 할 때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다음에 제가 혼자 해서 속도를 낼 수 없다면 저는 저희 선생님들을 막 붙여서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이 뒤에 컴퓨팅과 관련돼서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돼서도 보드게임 책이 지금 이제 작업 중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저 혼자 하지 않았고 저희 2명의 선생님과 같이 해서 3명이 이제 공동 저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이디어 얻는 비결은 저는 정말 간단해요. 저는 늘 질문이 많아요. 친구들한테도 사실 그래서 혼나는데요. "아 질문 좀 그만해. 네가 알아서 생각해 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좀 질문이 많은 편이어서 네 항상 그런 질문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비판적 읽기에 대해서 쪼끔 더 설명을 해 주십사 하셨는데 네. 비판적 읽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읽는 것이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저희는 "객관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은 개인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모두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다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비행기 사고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 비행기 회사의 입장, 그다음에 이 비행기를 운행한 그 비행사의 입장, 그다음에 이 비행기에 탔던 승객의 입장, 그다음에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보험사의 입장 뭐 이런 게 다 다른 것처럼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고 또는 그들이 이 시점에서 먼저 말을 꺼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고 네 이런 것들이라고 인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도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기레기라고 욕할 필요는 또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저희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저런 가치관들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가치관에서 쓴 거라는 거죠.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저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럼 저들이 말하는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어디가 얼마만큼 다른지를 찾아내는 게 제대로 된 비판적 네 사고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 동아리 리터러시 강의 갑니다. 강사님께서 모였을 때 갑니다. 네. 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와 시간이 맞으셔야겠죠. 네.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 보드게임 교육감 만나다라는 책을 보시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학교의 예산으로 교사 연수를 요청하시거나 또는 지역에서 그 선생님들 과목마다 이렇게 모여 있는 연구하시는 소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진로 선생님이시라든지 또는 사회 선생님 또 도덕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께서 요청하시는 네 소모임의 강의를 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책은 딱 한 팀이 수업하는 교구로 만들어진 교구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학교나 또는 내가 수업하는 아이들이 2모듬 이상 뭐 3모듬 이상 그럴 때에는 거기에 맞는 수량을 네 잘라 이렇게 구입해 주시면 되고요. 어 또는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 인제 이 책을 말고 저희 사회를 가지고 활용하셨던 분들께서
사회 보드게임북을 활용하신 후에 후기를 써주신 거를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아이랑 둘이서 오리느라 손이 아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한 번에 3개의 게임을 다 오리지 마세요. 네. 하나 오려서 즐겁게 좀 노시고 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한 게임 오려서 또 노시고 이렇게 차츰차츰 하셔야지 오늘 내가 이걸 다 오려서 오늘 3가지 게임을 다 해보리라는 마음으로 네, 접근하시면 사실 조금 힘드실 거예요. 분명히 지금 저희가 이것만 하더라도 150장의 카드가 들어있거든요. 카드만 150장이에요. 칩은 더 많은 숫자의 칩이 들어있어요. 그걸 다 오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다 오리려고 하지 마시고 네, 하나씩 하나씩 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모 교육으로 줌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네, 아마 없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전에 이제 다른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그 신나는 미디어 교육밴드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교육은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더 다시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대신에 요거는 내용을 조금 짧게 짧게 끊어서 편집을 해서 네,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질문이 더 없으시면 네, 저희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50분이 넘어가서 네. 이쯤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다 같이 인사하고 네, 저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